교종본찰 남양주 봉선사가 조계종 교구본사로서는 세 번째로 상월선언 자비순례를 실시하며 상월결사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조계종 원로회의가 종단 최고법계인 대종사 22명과 명사 7명에 대한 심의를 통과시키고 교구별로 대종사와 명사 인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종법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제2기 조계종 100만원력 결집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기급 모연에 적극 동참한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에게 표창패가 수여됐고 원명스님은 아름다운 동행에 10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서울조계사가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시다를 앞두고 대웅전의 삼존불 불상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는 등 대청소를 벌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로 더욱 지친 환자와 의료진의 마음을 미술로 치유하고 신진작가들의 전시 공간도 확보해주는 일석이조의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교종본찰 남양주 봉선사가 조계종 교구본사로서는 세 번째로 상월선언 자비순례를 실시하며 상월결사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봉선사에 모인 사부대중들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천년숲길을 걸으며 불교 중흥의 원력을 다졌습니다. 첫 소식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봄 기운을 가득 머금은 실록이 너무나 풍성해 파란 하늘을 가리고 산세의 지저김이 귓가를 간지럼 태우는 듯합니다. 상월선언회주 자승스님 등 길게 늘어선 스님들의 행선이 숲풀과 어우러져 더욱 눈부십니다. 누구의 발걸음도 허락하지 않았던 광릉 수목원 천년숲길이 불교 중흥을 염원하는 사부대중에게 길을 내줬습니다. 자비순례단을 잠시 멈춤 걸음으로 깊은 호흡을 통해 더 오래, 더 길게, 아니 영원히 기억되고 이어지길 위해서는 꼭 천년숲인 이곳에 함께 걷고 싶은 일념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 기도 올렸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습니다. 마침내 개방되었습니다. 자승스님이 친 죽빗소리가 교종 본찰을 깨우며 주지 초격스님에게로 이어지면서 순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스님과 동국대 이사장 성우스님, 교구본사 주지스님 등이 봉선사에서 출발해 천년숲길을 가로지르는 13km를 행선했습니다. 행선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연에서 탁마해 왔습니다. 포교원에서는 전국 교구마다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실천 수행이 모범이 되도록 교구 맞춤형 프로그램 순례를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주 스님을 대신해 인사말을 한 포교원장 범회 스님부터 발언문을 낭독한 25교구본사 신도회장까지 천년숲길에 선 모든 이들은 마지막 한 걸음까지 불교 중흥이 코로나 극복과 국민 화합으로 이어지기를 염원했습니다. 국민들이 편안하여 화합이 이루어지고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여 이웃과 함께 화목하며 한국 불교의 미래가 환하게 밝아지도록 일심으로 정진하겠습니다. 선운사와 해인사에 이어 봉선사로 이어진 자비순례는 앞으로 더욱 젠걸음으로 조계종 전국 교구 본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의 최고 의결기구인 원로회의가 법계심사 소위를 여는 등 심사숙고한 끝에 종단 최고법계인 대종사 22명과 명사 7명에 대한 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교구별로 대종사와 명사 인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종법 개정을 중앙종회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종사 명사 법계 심의가 2월된 만큼 이번 원로회의는 보다 신중한 분위기였습니다. 같은 안건으로 한 번 더 오시는 수고를 끼쳐드리게 되어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종단을 위한 소중한 모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달에 열린 원로회의는 품수 대상자를 충분히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자격심의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중화 법타 대종사를 위원장으로 한 소위는 그동안 대상자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원안대로 부의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어 본 회의에서는 성조 스님 등 대종사 22명과 제희 스님 등 명사 7명의 법궤 품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앞으로 대종사와 명사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제한폭까지 제시됐지만 중앙종회에 과제로 넘겼습니다. 법궤라는 것은 자격 기준만 되면 굳이 인원 제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격 기준이 법납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종단의 어떤 사항에 대해서 불이를 일으켰거나 그런 사람들은 하면 안 되잖아. 원로회의는 법궤 심의를 강화하고 인원을 교구별로 제한할 것을 중심으로 한 종법 개정을 중앙종회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종사와 명사 법궤 품서식이 언제 봉행될지도 관심사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정식으로 법궤를 받지 못하고 대기 중인 대종사와 명사는 이번에 통과한 인원까지 합쳐 각각 66명과 16명에 이릅니다. 조계종 법궤위원회는 이르면 올 가을쯤 대종사 명사 법궤 품서식을 나눠서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종단의 원력 사업들을 이끌어갈 제2기 백만원력 결집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제2기 백만원력 결집위원회는 임기는 2년으로 위원장은 총무원 총무부장 금곡스님이 맡았고 교구본사 주지협의회장 경우스님과 총무원 기획실장 3회스님,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등 모두 2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촉식에 앞서 백만원력 결집불사와 승려복지기금모연에 적극 동참한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에게 표창패가 수여됐고 원명스님은 백만원력 결집불사 기금 5억여 원과 승려복지기금 5억 원 등 10억 원을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지금까지 잘 하셨지만 동참하시고 건선해서 이 백만원력 결집이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되도록 많은 협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스님들이 다 열심히 하셨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신도들과 단합을 해서 백만원력 불사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조계종 제11교구 본사 불국사가 1335주기 원효 성사 재양대제를 봉행하고 원효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재양대제는 매년 음력 3월 29일 원효 스님의 열반일에 맞춰 스님이 생전 주석하며 화엄경 소 등을 저술한 분황사에서 열립니다. 하신 지 1000년이 넘은 오늘 성사님을 흠모하여 저희가 이렇게 대제를 올리는 것은 성사님의 위대한 깨달음과 그 삶의 자취가 너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올해 재향대제는 코로나19로 인해 헌화와 죽비삼배, 원효성사 추모시 낭송과 추모노래 등의 순으로 예년보다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서울 조계사가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대웅전의 삼존불 불상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는 등 대청소를 벌였습니다. 부처님을 깨끗이 닦으면서 마음속에 쌓인 번뇌도 해소하고 이 땅 위에 온갖 질병과 고통이 사라지길 염원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8해 앞둔 서울 조계사. 봉축 법요식을 위한 특설 무대를 꾸미느라 분주합니다. 석가모니와 아미타, 약사열의 부처님을 모신 대웅전 안에선 스님과 신도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오늘만큼은 불단에 올라 장대 끝에 총채를 달고 불상에 쌓인 먼지를 샅샅이 털어냅니다. 사실 내 마음을 닦는다고 생각하고
부처님 이제 소진을 해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봉축 행사가 더 빛나고 내 마음 자신이 더욱 정진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계기가 될 수 있죠. 좌대를 포함해 높이 7m 30cm 정도의 대부를 청소하기 위해 전자사다리까지 동원됐습니다. 전각 상단과 대좌, 꽃살문 등의 구석구석을 닦으며 마음속에 쌓인 잡념도 떨쳐내봅니다. 이렇게 웅장한 정말 대웅전을 닦으니까요. 이렇게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닦으니까요. 더 마음에 울림도 많고 또 이런 마음들을 여기 오시는 분들도 잘 담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조계사 4부대중은 삼존불에 쌓인 묵은 때가 훌훌 털어지듯 세상의 온갖 질병과 고통이 사라지길 기원했습니다. 먼지털이개로 부처님께 닦아드리고 하니까 정말 제 마음도 이렇게 뭐 번뇌 이렇게 때 같은 게 좀 씻겨져 내려가는 이런 아주 환심 나는 좋은 아침인 것 같습니다. 조계사는 오는 19일 봉행하는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 속에서 법요식을 진행할 계획인 가운데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염원도 담아낼 예정입니다. 조계사 삼존불의 먼지를 말끔히 털어낸 스님과 제가 불자들은 이제 청정한 마음가짐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조계사에서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우리나라의 관문인 인천 지역의 스님과 불자들이 인천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봉축 점등식을 봉행하고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점등식에는 인천불교 총연합회 회장 능화스님과 조계종 인천사합연합회장 성한스님, 봉행위원장이자 천태종 황용사 주지 진철스님, 사무총장 보월스님, 조택상 인천균형발전 정무부시장, 전노석 황용사 신도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사실은 이제 비대면으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또 인천 시민들의 생활이 점점 힘들어져서 부득불 연등 축제는 저희가 이제 생략을 하고. 인천불교 총연합회는 이와 함께 인천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에서 연꽃 속의 보석이란 주제로 연꽃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전시회를 개막해 내일까지 전시 일정을 이어갑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민과 의료진, 활동 공간을 잃어버린 문화예술인까지 피로도가 극심해지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미술작품으로 환자와 의료진의 힐링을 돕고 신진 작가들의 전시 공간도 확보해주는 일석이조의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는 방역과 치료의 최일선, 병원, 환자와 가족, 의료진, 그리고 전시 공연 공간을 빼앗긴 예술인들에게 누구보다 강도 높은 피로도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같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미술품 대여전시 지원 사업이라는 상생 프로그램을 제시했습니다. 미술품 대여전시 지원 사업은요, 공공시설의 공간에 미술품 전시를 통해서 국민들의 미술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시기관이나 신진 작가들이 시장에 좀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문체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오는 27일까지 전국 공공의료시설과 민간기업에서 미술품을 전시할 단체와 작가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강북 삼성병원 등지에서 첫 전시를 가진 데 이어 올해는 500병상 이상 국민안심병원과 이동인구가 많은 백화점 등지로 공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문체부는 지난해 7월에도 코로나19 관련 전국 4개 지역, 병원 5곳에 미술품 전시 8건을 지원한 바 있는데요.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와 작가는 미술 공유 서비스에 가입하여 전시 공간과 사전 협의를 한 후에 접수해야 하며 공모 신청은 국가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이나라 도움을 통해 하면 됩니다. 병원에서 미술 작품을 만난 환자와 의료진, 그리고 의외의 장소에서 오프라인 전시 기회를 잡은 국내 화랑과 신진 작가들의 반응이 올해 프로그램 확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문체부는 국가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인 이나라도움 누리집을 통해 참여단체와 작가를 모집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전시에 나설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지금 모든 국민들과 특히 의료인들이 많이 지쳐 계신 상황인데 미술품이라는 어떤 새로운 문화예술을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천태종의 수도권 포교 중심도량 분당 대광사 경내에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연등이 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분당 대광사는 10일 저녁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식을 봉행하고 치유와 희망을 담은 공작새 모양의 연등과 함께 세상에 밝은 빛이 가득하길 발언했습니다. 경내가 아름다운 이 분당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 야경에 와가지고 한 번씩 와서 참배하고 다녀갈 수 있는 그런 사찰을 지금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제 어려운데 저희도 열심히 해서 지금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합심해서 열심히 협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천태종 부산 광명사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구군융창과 코로나19 속득 소멸을 기원하는 점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점등법회에는 광명사 주지 충광스님과 삼광사 주지 영재스님을 비롯한 종단 스님과 백종원 국회의원, 정미영 금정구청장 등 기관장과 신도 등이 참석해 부처님의 탄신을 축복했습니다. 오늘 밝히는 등불이 일체 질병과 고난을 물리치는 치유의 등불이 되고 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 발전과 국제사회를 평화로 이끄는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정진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경남 밀양시 불교사업연합회가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시민 안전을 위해 소방과 치안의 만전을 기하고 있는 소방서와 경찰서를 찾아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사업연합회 스님들은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소방 치안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밀양사업연합회 스님들이 밀양 소방서를 찾아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화재 예방과 소방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노고를 아끼지 않는 대원들을 격려했습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에 대비해 소방안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밀양 관내 사찰들이 많은데 특히 촉발을 앞두고 각종 이렇게 화재 예방에 많이 애를 써주셔서 고맙고 이번 부처님 오신 날 사찰 암자가 또 우리 문화재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 밀양사업연합회는 지역 내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밀양경찰서도 격려 방문했습니다. 남은 의경생활 잘 건강하게 잘 마치고 또 사회 나가서도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크게 봉사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섭 밀양경찰서장은 시민 안전에 함께할 것을 요청했고 밀양사업연합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기꺼이 협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저희가 다 이제 커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스님께서 저희와 함께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밀양의 안전을 계속 또 기도해 주시고 모든 이제 시민들이 행복하고 또 올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도 부처님 가르침 늘 펴서 그런 안전과 아무 사고 없이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날 밀양경찰서에서는 경성실장과 경성 위촉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신임 경성실장에는 진각스님이, 경성에는 범철스님, 설혜스님, 지원스님, 만우스님과 마벽스님이 각각 위촉됐습니다. BBS 뉴스 박인호입니다. 이름이나 법명을 선서화 그림으로 표현한 선명서화와 디지털이 결합한 이색 전시회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선명서화의 대가로 인기가 높은 운곡스님은 부산 디자인진흥원 전시실에서 선명서화 디지털 아트를 품다를 주제로 한 초대전 동행을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함께 잘 이겨내보자는 사중득활의 취지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디지털 선명서화 등 8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고 수익금의 일부는 독거노인 돕기에 지원됩니다. 특히 디지털 선명서화는 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향균 원단 위에 제작됐으며 휴대폰으로 작품 하단부에 표시된 QR코드를 촬영하면 BBS 불교방송 유튜브, 행복한 삶을 찾는 생활 속 108배 등으로 자동 연결돼 그림과 명상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주관하는 제127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이 하늘을 품은 함성, 세상을 바꾼 울림을 주제로 어제 서울 경복궁 흠례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일제 국권 침탈에 맞서 결연히 일어섰던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행사로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래 정부가 주최한 3회째 기념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시장들을 포함한 3급 이상 고위간부 40여 명과 함께 어제 오후 상반기 성인지 성희롱 예방 특별교육을 받았습니다. 특별교육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인지 감수성 제고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주제로 강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달 교육부로부터 2020년도 종합교육연수원 신규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종합교육연수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총 16개로 이 가운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미디어 교육 분야에선 유일하게 종합교육연수원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인도 부다가야의 한국 사찰 분황사 건립 등 종단의 핵심 사업을 이끌어갈 제2기 100만 원력 결집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저출산 탈종교화 시대에다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한국 불교를 둘러싼 안팎의 여건이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계종의 100만 원력 결집위원회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한국 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내놔야 할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5월 12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